맞은편 건물 5층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거야. 잘못 봤나? 하면서 안도했지. 근데 의문의 형체가 미친 듯한 속도로 막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야. 가면서. 무서워. 네, 편하게. 왜 이렇게 무서운 장소에서 해? 여기 분위기 내가 다 준비했지. 너무 무섭게 생겼어. 원래 이렇게 무서운 장소에서 막 수다 떨고 괴담 얘기하고 그래야지 더 재밌지. 그렇지. 근데 너무 무섭다, 분위기가. 아, 너무 좋지 않아? 이런 거 좋아. 역시 특이해. 역시. 아무튼 수입 미스터리 동아리에 온 걸 환영해. 일단 각자 소개부터 할까? 무서운 이야기를 누구보다 더 무섭게 펴는 일본에서 온 마시로라고 해. 저는 새로운 공포 강자를 노리는 영국 출신 피터입니다. 안녕. 한때는 아이돌로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요즘은 무시무시한 썰들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성현우라고 해. 오늘도 참 좋은 학생들 잘 불러왔네. 실제로 뭐 귀신을 봤다든지 그 소름 끼치는 경험 해본 적 있어? 우리 그 고모의 이야기인데 고모가 어느 날 이제 사촌 형이랑 그 집을 들어가는 길이었대. 근데 고모의 집이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물려받은 완전 시골집이란 말이야.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이제 고모 집이 여기 있는데 앞에서 무슨 불이 막 떠다니더래. 그래서 고모가 사촌 형한테 봤어? 너 봤어? 했는데 뭘? 아무것도 못 봤는데? 이렇게 한 거야. 뭐 누가 뭐 이 시간에 뭐 불놀이 하나? 이런 생각을 했대. 근데 앞에서 불이 이렇게 계속 떠다니다가 갑자기 옆집 밑으로 쑥 들어가더래. 그냥 갑자기 순식간에. 근데 그 다음 날 옆집에서 돌아가셨어. 진짜? 무섭게 나 생각하는 이야기. 어릴 때 도깨비 불 봤어. 오 진짜? 진짜로? 파란 불. 갑자기 소름 돋았어. 내가 한 4살 때인가?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인데 가족 여행을 갔어. 거기가 한 3, 4층 방이었어, 의리 방이. 내가 그냥 밥을 먹다가 파란불이 밖에 보이는 거야. 1층도 아니고 밖에 누가 지나갈 수 없는 높이니까 그치. 뭐지? 계속 봤던 기억이 있어. 나중에 생각하니까 저게 오. 도깨비 불인 것 같은 거야. 주변 사람이 못 봤다고 얘기했잖아. 똑같았어. 나도 나만 봤어 그때. 진짜. 근데 방금 그 얘기를 우연히 할 줄 모르고 나도 도깨비불 얘기해줘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딱 이것도 얘기하니까. 신기한데. 저는 딱 새 집 한 번 이사 갈 때 어릴 때 다 낯서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생겼던 것 같은데 아빠가 밤 근무를 많이 했어 어릴 때. 그래서 엄마랑 같이 엄마 아빠 방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톡톡톡톡톡톡 이 소리가 창문에서 나는 거야. 근데 2층 집이지 영국은. 그래서 침실은 다 2층이니까 그거 뭐지? 근데 엄마도 너무 겁쟁이 나서 엄마도 어머 이거 뭐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불빛이 살짝 들어와 그 달 때문에. 근데 그림자가 벽에 마녀 할머니처럼 되게 뾰족한 코 옆모습이 이제 반대 벽에 비쳐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둘이 창문 못 보고 있고 어머 어떡해 우리 잡혀갈 거다 이런 식으로 바닥에 보니까 무슨 다리 같은 모양이 있어 바닥에. 그래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내가 용기 내서 불 켰는데 수면 바지였어 바닥에. 아, 이게 무서운 얘기 맞아? 그러게 나는 그때는 무서웠어. 수면 바지였어요. 수면 바지도 밤에 보면 진짜 무서워 바닥에. 진짜 한번 해봐. 그때부터 솔직히 그 집에 정이 안 가고 너무 약간 어렸으니까 무서워서 6개월만 살고 갔어. 어렸을 때니까 약간 무서웠어. 그치. 뭐 공포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지금까지 기억 생생하게 나. 그 공포감이 다가오면은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으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그 한국 속담 들어본 적 있지? 그치. 있어. 오 공포 푸드라는 게 있는데 우리 동아리에 공포 푸드. 닭꼬치와 골뱅이 무침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했어.
아 맛있겠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밥을 또 안 먹고 왔거든 내가. 진짜 준비한 게 또 있는데 오, 여기 앞에 있는 아이스박스에서 꺼내줄래? 뭐지? 여기 무조건 머리 같은 거 있을 걸. 조심. 나 한번 놀랄 뻔했어 살짝. 오. 오, 백화수복. 백화수복 원컵이라는 하는 술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 예쁘게 생겼는데? 예쁘다. 내가 일부러 오늘 캠핑장 느낌을 냈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그치, 컵은 따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마시는 거지. 병이 뭔가 귀여워 보여. 뭔가 술병보다는 잔 같지 않아? 잔. 그치? 캠핑 갔을 때 이 잔도 내일 아침에 써도 되고. 이거 술 먹고 디저트 먹어도 될 것 같은 병이야. 오, 진짜 좋다. 오. 오. 부드러운 느낌. 이거 하나만 또 간편하게 낭만까지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 따뜻하게 데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아 그러네. 가능해? 이거 약간 뜨거운 물에 넣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공포푸드 그리고 백화수복과 함께 공포 캠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고. 너무 좋아. 영국 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볼까? 내가 빨리 수습해야 될 것 같아. 진 무서운 얘기로. 무서운 얘기 꼭 해줘. 자, 다들 지금 앉는 의자 괜찮지? 의자요? 의자? 갑자기 의자? 이번 이야기는 영국 그 노스 요크셔주 위험한 저주 걸린 의자에 대한 이야기야. 오. 영국은 진짜 역사도 길고 귀신도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귀신도 지금까지 존재해서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이 얘기도 1702년에 시작되고 토마스 버스비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악명 높은 범죄자였고 사기꾼이었고 또 술꾼이었어. 근데 이 사람 같이 일했던 사람 두 사기꾼이었는데 나이 훨씬 더 많았고 그의 딸이랑 결혼했어. 근데 그 장인어른 됐지? 그 사람은 오티라고 해. 데니엘 오티. 그래서 같이 가짜 돈을 만들었대. 그거를 통해서 돈 막 벌고 근데 딸이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이가 점점 안 좋았어. 그 오티는 버스비한테 내 딸 다시 데리고 갈 거야.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완전 빡친 거지. 근데 버스비가 워낙 술꾼이니까 자기가 다녔던 술집 자기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대. 근데 그날 밤에 그 얘기 듣고 너무 빡친 상태에 갔는데 이미 술 마셨고 장인어른 그 자리에 앉았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빡쳐가지고 망치 가져와서 잔인하게 살해를 했대, 장인어른. 뭐 의자가 특별했나? 그래서 판정은 되게 빨리 나고 그 목매달아 사형 판결 내렸어, 곧바로. 근데 영국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전통이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 그래서 자기 마지막 소원은 자기 앉았던 의자에 한잔 하는 거였대. 그래서 가서 이제 자기 자리에 앉으면서 사늘한 눈빛으로 소름 돋는 저주를 내렸어. If anyone dares to sit on my chair, they will meet a swift and unhappy death. 누구든 감히 내 의자에 앉으면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고 곧바로 사형이었어. 그 바로 앞에 기둥에서 사형됐어. 아직까지 그게 있어. 아 진짜? 아 여기구나. 근데 여기 잘 보면 아 의자 그림이 있네. 바로 그 의자. 신기하다. 그리고 기둥 저거 아니야? 목매다는. 오 진짜? 바로 앞에. 바로 진짜 자기가 바로 좋아했던 여관 술집에서 이렇게 사형당했는데 얼마나 한이 많고. 그 여관 이름도 바뀌었어. 버스비 스투프. 스투프는 원래 옛날 영어에서 기둥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기둥. 한 1990년대까지 그 이름 그대로 유지했어. 그래서 버스비가 그 여관 의자에 남긴 저주는 그가 잊혀질 때쯤 시작됐어.
1894년에 한 굴뚝 청소부 일 마치고 그 여관에 가서 그 저주 모르고 버스비 의자에 앉았어. 술 몇 잔 마시고 떠났어. 그런데 다음 날 버스비가 사용된 그 기둥에 목베단 채를 발견됐어. 바로 다음 날. 이게 시작이었어. 그 이후에 잘 알려진 거는 2차 세계대전인데 조종사들이 이 술집에 와서 에이 그런 저주 뭐야, 우리는 용감한 조종사들인데 앉아봐. 그래서 다 돌면서 다 앉아봤대. 그런데 그 임무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 한 명도 없었어. 다 2차 세계대전에서 죽었어. 모든 사람. 다가 아니고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한 건설 노동자 데이비드 하퍼가 1970년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여관 사장 아는 친구도 뇌종양으로 사망하고 이게 다 BBC의 다큐에도 나왔어. 그래서 여관 사장도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의사가 진짜 무슨 기운 있나 봐. 그래, 이 비극은 이제 멈춰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실에 가둬놨어. 의자를 더 이상 손님들 못 앉게끔. 문제는 지하실에 맥주 창고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맥주 배달원이 그냥 잠깐 쉬자고 의자에 앉았어.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 바로 했어. 진짜. 그래서 결국 1978년에 이 주인은 이 살인의 의자를 더스크 동네 박물관한테 기증했어. 근데 박물관에서도 솔직히 이 의자가 너무 뭔가 있다고 느끼니까 그냥 전시하지 않고 결국 이런 결정을 내렸어. 이것도 보면 뭔가 너무 이상하지. 아 근데 이건 걸려있네. 그치? 앉을까 봐. 그치. 그래서 바로 2m 높이에 누구나 못 앉게끔 공중에 이렇게 매달아 버린 거지. 그래서 버스비가 이제 죽은 지 300년이 넘었지만 그 저주는 여전히 사람들의 공포를 달게 하는 것 같아. 버스비의 귀신도 가끔씩 존재해. 아니 어떻게 의자는 좀 신박하다. 공포 의자는 진짜 처음 들어봐. 진짜 그래서 혹시 영국으로 여행 간다면 주의해야 돼. 이런 조금 낡은 오래된 의자일수록 혹시 저주가 걸려 있는지 조심해. 너무 무섭다. 나 이렇게 뭔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뭔가 이런 것들 있잖아. 의자나 뭐 인형이나. 난 근데 그런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실제로 아직 존재하니까. 아 근데 만약에 본인 앞에 버스비 의자 있으면 앉을 것 같아? 절대. 나 절대 못 앉을 것 같아. 근데 굳이 그런 거 안 믿더라도 굳이 맞아. 그치. 아 근데 찝찝하긴 하겠다. 그치. 역사가 워낙 길고 그러면 뭐 다른 중고 가구나 물건 중에 약간 불길한 약간 쎄한 느낌이 들었던 그런 게 있어? 내가 중고 거래를 좀 웬만해선 잘 안 하거든. 왜냐면 그런 미신이 많으니까. 근데 내가 갑자기 거울이 필요했었던 상황이 있었어. 아 거울은 불길한데. 돈도 별로 없고 이런 좀 어렸을 때 상황이니까 거울을 샀는데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 기운이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거울을 보더라도 뭔가 그런 거 알아? 세수할 때 괜히 누가 뒤에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확 한번 쳐다보고 그거 막 제일 이러잖아. 싫어. 그런 느낌으로 약간 있었던 기억이 있어. 그래 어떻게 처리했어? 갖다 버렸지. 그럼 바로 갖다 버려야 돼 그런 거. 맞아. 치워야 돼. 나는 뭐 원래 다른 사람 거를 잘 안 쓰긴 하는데 빗 있잖아. 빗. 머리 빗. 딱 그 빗으로 머리를 만지니까 탈모가 시작했어. 진짜? 저주 있었나? 그래서 그 탈모 저주가 있었던 것 같아. 진짜? 와, 진짜로. 어떻게 수습할 수도 없고. 수습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 갑자기 우울하다. 다음은 그러면 일본 이야기 들어볼까? 오케이. 만약에
영원히 자라는 인형이 있다면 믿을 수 있겠어? 영원히 잘하는? 영혼이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내가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만념사라는 사원에 있는 실제 인형 기크코에 대한 이야기야. 기쿠코. 홋카이도에 살던 17살 스즈키 나가요시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3살의 동생 기크코가 있었어. 막둥이 동생인 만큼 스즈키는 동생을 자기가 키우다시피 했어. 기크코도 부모님보다 오빠를 더 따랐을 정도로 두 남매의 사이가 좋았대. 그러던 어느 날 스즈키는 삿포로의 반람회에 갔다가 귀여운 인형을 발견하게 돼. 스즈키는 동생이 떠올렸어. 동생이 기뻐할 거 알아서 인형을 구매했지. 인형이 이거야. 와, 오 느낌. 일본 인형이지. 아 이거 전통 약간. 근데 조금 무섭게 생기긴 했어. 눈이 좀 무섭다. 뭔가 한이 있는 눈이야. 그러니까 되게 쎄한 느낌의 인형이다. 기크코는 인형과 늘 함께 했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기도 하고 가장 친한 친구로 여겼지. 잘 때도 꼭 안고 잘 만큼 아꼈어.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기크코가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돼. 아이고 오빠가 얼마나 슬퍼했을까. 스즈키는 기크코를 기리는 재단에 인형을 올려두었어. 그런데 스즈키는 어느 날 이상한 걸 보게 돼. 기크코의 인형을 재단에 올려두었다고 했잖아. 분명히 처음 샀을 때는 머리가 단발머리였거든. 그런데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을 만큼 길어진 거야. 잘한 거야 그 머리가? 맞아. 실제 인형이야. No. 그러네, 머리카락이 자랐네. 여기까지. 스즈키는 일찍 세상을 떠나서 억울한 기크코의 영혼이 깃들었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성인이 된 스즈키가 홋카이도를 떠나게 되었어. 동생의 인형은 만념사에 맡겨놓고 떠나게 됐지. 인형의 머리카락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자랐어. 어느덧 어깨를 넘어 무릎 길이까지 자랐지. 스님들은 머리가 길 때마다 어깨까지 다시 잘라줬다고 해. 잘라도 계속 잘라도 계속 자라는 거야. 말이 돼. 영혼이 들어간 건가? 정말 그런 걸까? 머리가 자라는 인형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어. 그러자 전국에서 이 인형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진짜. 과학적인 이유를 대해 인형에 대해 분석하려고 했어. 머리를 고정하는 본드가 늘어나서 그런 거야. 습도 때문에 머리카락이 늘어진 거 아니야? 인형 머리 내부에 있던 머리카락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야.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지.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을 하려고 했구나. 그렇지. 결국 만념사 스님들은 더 이상 연마망 인형을 왜곡하지 마시오 라며 인형을 방문객들의 볼 수 없는 장소에서 모시고 있다고 해. 아니 근데 모시는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이거를 태우거나 하면은 그 저주가 또 깃들 수도 있고. 좀 잔인할 수 있지 이거 처리하면. 아 좀 기괴하다. 이렇게 그 기쿠코 인형처럼 어릴 때 분신처럼 아꼈던 뭐 물건들 같은 게 있어? 물건. 나는 어릴 때 베개. 베개. 베개랑 토끼 인형이 있었어. 그 토끼 인형 지금 보면 귀가 막 더 길어진 거 아닐까? 나도 그런 인형이 있었어. 아기 때부터 이제 계속 있던 강아지 인형이 하나 있었어. 오. 원래 흰색 강아지였는데 검은색이 되어가지고 때 타서. 그래서 작별 인사를 했지. 일본 얘기 항상 재밌는 것 같아. 맞아, 일본 귀신 얘기는 진짜 진짜 많지. 너무 무섭고. 그치. 근데 사실 한국 얘기도 질 수는 없지. 그치, 또 한국 얘기도 한국 얘기 한번 들어볼까? 그럴까? 무서운 얘기도 준비했는데 혹시 무서워서 소름 끼치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이거 빌려줄게. 이 이야기는 안산에서 한 고3 학생이 실제로 겪은 일이야. 이 고3 학생의 이름을 진수라고 부를게. 고3 진수는 시험 기간이었어.
잠도 안 자고 밥 시간도 아껴가면서 정말 말 그대로 죽을 듯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지. 한국에서 고3에게 시험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있지? 빡세지. 근데 다음날 시험이던 영어 참고서를 깜빡하고 학교에 두고 온 거야. 한시가 아쉬웠지만 눈물을 머금고 다시 학교로 향했지. 이미 밤 9시를 지난 시간이라 그런지 매일 오던 학교지만 괜히 오싹하게 느껴졌어. 그치. 하지마. 9시에 다들 밤에 학교 가본 적 있어? 못 가. 못 가. 무서워서. 상상만 해도 무섭잖아. 학교는 무섭지. 가로등도 많고 비상구 불빛도 빛났지만 음침한 느낌을 줬지. 근데 그 무서움을 무릅쓰고 간신히 교실에 도착한 진수는 곧바로 환하게 불부터 켰어. 그리고 참고서를 챙긴 뒤 교실을 막 나오려는데 그 진수네 학교는 건물 2개가 마주보는 구조에 계단 복도도 유리로 되어 있어서 건물끼리 훤히 다 들여다 보였거든. 맞은편 건물 5층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진수가 사람인가 싶어서 유심히 봤더니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 느꼈어. 씩 웃으면서 말이야. 진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곧 그 형체는 사라졌어. 그래서 진수는 잘못 봤나 하면서 안도했지. 근데 진수를 바라봤던 의문의 형체가 미친 듯한 속도로 막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야. 끼끼끼끼끼끼끼끼끼 가면서 진짜 이 온몸의 관절이란 관절은 기이하게 다 꺾으면서 말이야. 근데 그 속도가 어찌나 빨랐던지 5층에서 1층까지 가는데 단 10초도 걸리지 않는 거야. 그거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진수는. 어떡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더 소름 돋는 게 뭔 줄 알아? 그 의문의 형체는 온몸이 불에 그을린 것처럼 새까맣고 눈이 있어야 할 곳은 뻥 뚫려 있었어. 오 마이 갓. 그리고 입은 끔찍할 정도로 깊게 찢어져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대. 진수는 그 의문의 형체가 점점 자신이 있는 건물로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는 완전 겁에 질려버렸어. 그리고는 다른 입구를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막 뛰었대. 나 여기서 잡히면 진짜 죽는다. 나 진짜 죽는다. 절대 잡히면 안 돼. 이 생각뿐이었대. 학교를 막 빠져나가려는 순간이었어. 너무 무서우니까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고 만 거야. 관절을 뚜두둑 뚜두둑. 그 관절 꺾이는 소리가 온 학교를 뒤덮고 있다는 게 느껴졌대. 아이 난 이해를 못해. 왜 뒤돌아봐야 돼?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야 돼. 그냥 무조건 안 보고. 진수는 그 얼어붙은 다리를 겨우 움직여서 건물 밖으로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 오케이. 우와, 대박. 정문을 딱 벗어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거야. 그리고 교실을 바라봤더니 의문의 형체가 진수를 바라보고 계속 빤히 있는 거야. 그것도 아까처럼 씩 웃으면서 말이야. 겁에 질려버린 진수는 그대로 집에 가서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어. 어떻게 공부해? 그리고 다음 날 진수는 시험 걱정에 평소보다 일찍 등교했어. 교실로 가는데 복도에 어제 도망칠 때 떨어뜨린 참고서가 보이는 거야. 진수는 그 참고서를 주우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 왜? 그 참고서에 손 모양의 핏자국이 있었거든. 어떻게? 이거 제일 무서운데. 아 근데 시험 치는데 괜히 또 어떻게 다음 날에 학교를 다시 가? 학교 못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 그 진수가 만났던 의문의 형체는 대체 뭐였을까? 만약 진수가 죽기 살기로 학교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의문의 형체와 마주쳤다면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까? 와 너무 무섭다. 죽음이지. 무조건 죽음. 아, 왜 학교나 병원 같은 곳은 항상 밤만 되면 무서울까? 진짜 너무 무서워. 낮에 갈 때 너무 친근하고 애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괜찮은데 밤이 되면 완전 새로운 모습이 맞아. 돼버리잖아. 사람이 없으니까. 그치. 아니, 다들 학교에서 이렇게 좀 오싹한 경험 한 적이 있어? 내가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거든. 근데 이건 내가 실제로 겪었었던 얘기인데 그 기숙사 생활을 했었거든.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되게 늦은 시간대였어. 잠을 자려고 같은 방 쓰는 형이랑 이제 막 얘기하다가 잠에 든 거야. 근데 갑자기 바깥쪽에서 어떤 여자가 우는 거야.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 여자의 울음소리가. 뭐 이런 소리? 진짜 무섭다. 이게 뭐지? 싶었어. 학생들 중에도 여자 학생들도 있으니까 뭔가 슬픈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되게 이상한 거야. 기분이. 기분이. 왜 그랬냐면 내가 쓰던 방 뒷면은 전부 다 산이야.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 진짜 무섭다. 기숙 생활하면 진짜 무서운 일 많이 맞아, 생길 것 맞아. 같아. 아, 기숙사는 그거는 괴담 천지지. 맞지. 진짜 영국도 기숙 사립학교가 많은데 옥스퍼드 대학교도 진짜 실제 해리포터도 저기 찍었고 막 1000년 됐잖아. 근데 저기는 옛날 영국 기독교 약간 그 주도자 목 잘렸어, 어떤 잘못을 해서. 근데 그 사람이 그 옥스퍼드 기숙사 밤에 돌면서 자기 머리 발로 찬대 가면서. 그런 것도. 그래서 절대 기숙 생활 안 했어 나도. 그런 얘기 들으니까. 괴담 너무 많아. 학교 괴담 이런 거는. 동상 이런 것도 있잖아. 동상이 해가 지고 12시가 땡 하면 그 움직여서 근데 내가 있었던 학교 거기는 동물 동상들도 많았거든. 그래서 그 동물들끼리 싸운다. 좀 귀엽다. 그리고 귀여운데? 그리고 해가 다시 뜨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동상이 된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더 무서워했었냐면 어느 날 막 갑자기 코가 부러져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 싸우다가. 싸우다가 이제 코가 부러진 거야. 이거 그 박물관이 살아있다 아닌가? 그 영화. 진짜 그런 느낌이다. 야, 오늘 진짜 무서운 이야기로 공포 마니아들의 기대를 채워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 더 무서운 이야기로 만나자. 너무 좋아. 먼저 나가죠. 안 돼. 아까도 내가 먼저 왔잖아 계속. 마시로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 그러자. 왜 그래요 여기? 아,